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왜 늘 제자리인지,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돈은 왜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지 말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돈을 어떻게 더 벌까 하는 고민에 집중하시는데요. 사실 돈을 모으는 것의 본질은 버는 속도보다 새는 구멍을 막는 데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통에 물을 채우려면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것보다 먼저 물이 새는 구멍들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새는 구멍을 막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모으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꿀팁들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담았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계획 없는 소비 습관입니다. 오늘만 사는 것처럼, 내일은 없는 것처럼 충동적으로 지출하다 보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돈이 모이기 어렵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어디로 얼마나 돈이 쓰이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축보다 소비 우선 태도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사고 싶은 것부터 사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려는데 결국 남는 돈이 없어서 저축은 늘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돈이 모일 리가 없죠. 마지막으로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모름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당연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가 어려워집니다. 통제불능의 소비는 돈 모으기의 가장 큰 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돈을 모으는 핵심 원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저축 후소비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할 금액을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자동이체 시스템을 활용해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저축 통장으로 돈이 옮겨지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진 돈은 소비 유혹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 기록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가계부 앱을 활용해서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달만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떤 항목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은지 명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재테크 공부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모은 돈을 불리는 것이죠.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재테크 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자산 증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지식을 넓혀나가면서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새는 구멍 막기와 지출 관리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마치 누수탐지사가 되어 집안 곳곳에 새는 물을 막듯이 우리의 지갑에서 새는 돈을 꼼꼼하게 찾아 막아야 합니다. 첫 번째 꿀팁은 고정비 다이어트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월세, 대출 이자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불필요하게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구독만 해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고정비는 한 번 줄이면 계속해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는 돈을 막는 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 지연 습관입니다. 뭔가 사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기다려보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필요성이 유지될 것이고 단순히 충동적인 욕구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구매 욕구가 사라질 겁니다. 이 짧은 소비 지연의 시간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거예요. 세 번째 꿀팁은 계획 구매 앤드 가격 비교입니다.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물건은 미리 목록을 작성하여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짠테크 활용입니다. 각종 할인 정보, 카드 포인트 적립, 앱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소하게 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모으다 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걸음수만큼 포인트를 주는 앱을 사용하거나 매일매일 출석 체크로 포인트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매일 마시는 비싼 커피,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택시, 간식기 등 소소해 보이지만 매달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지출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의점보다는 마트를 이용하고 마트에서도 오픈 시간이나 마감 시간, 세일을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이런 소소한 지출이 쌓이면 한 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마지막 꿀팁은 소비 욕구 줄이기입니다. SNS나 TV 광고 등 소비를 자극하는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나도 저걸 가져야 해라는 생각이 들기 쉽기 때문이죠. 대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불필요한 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운동이나 독서, 취미 활동 등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돈을 모았다면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단순히 저축통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저축 vs 투자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예금이나 적금 같은 저축 상품이 좋겠지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공격적인 투자도 위험하지만 너무 보수적인 투자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설령 어느 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단타 매매보다는 우량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막연하게 돈 많이 모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5년 안에 1억 모으기, 10년 안에 내 집 마련 등 구체적인 목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목표 금액, 기간,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미리 설정해 두세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언을 더 드리자면 지금 당장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재무 설계를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작해야 내년 이맘때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저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별도의 통장에 넣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 계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모으는 것의 본질은 무조건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라 새는 구멍을 막는 것, 그리고 모은 돈을 현명하게 불리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이 바로 견고한 재정적 기반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돈을 잠식하고 있는지 찾아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팁들을 바탕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